이어서 좀 볼게. 요거 빨리 마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20번은 얘들아, 이거, 가계이동 무슨 뭐라 그랬어, 이거. 많이 또, 그치? 중요한 A급 중에 하나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기출본 워낙에 많지? 20번은. 그림까지 친절하게 나왔어. 그러면은, 20번 뭐, 그냥 그림만 그릴게. 뭐, 이렇게 가계이동 무슨 돼 있지? 그치? 그럼 요거 때 요거는 이것 때 이게 성립이 되니까 우선 요 길이부터 구해야 되겠어? 요 길이 먼저 구합시다. 2에서 빼면 4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이거 얼마야? 5가 되겠지. 그렇지 않니? 길이 먼저 구해야 돼? 그럼 요 길이는 두 점 사이 거리공 쓰면은 얼마? 얘는 4가 되네. 그렇지. 그러면 요게 지금 5대 4야. 그럼 얘도 몇 대 몇이야? 얘도 똑같이 5대 4가 돼야 되잖아. 가계 이등분선. 그러니까 지금 요 두 점을 5대 4로 내분하는 점 여기 구해주시면 답이지? 그렇지 않니? 그래서 마삼 1 요 점하고 그 다음 1,0 얘를 5대 4로 내분하는 점 구해주시면 답이지 뭐. 그러면 여기 9분의 이렇게 될 것이고 얘 하면 5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7 그 다음 요거 0 요거 4 이렇게. 그럼 답이 나오지? 그래도 얘도 아주 비출 문제지. 그 다음에 21번은 21번은 좀 생소해 보시는데 얘들아 이거를 봐봐. 우리가 근데 좀 팁을 주면은 고등학교에서는 얘들아 이거 도형 자체로 푸는 게 아니야. 내가 지난 시간에 파푸스 중선 정리했지. 기억나니? 왜 기억이 안 나? 중선 정리 기억 안 나? 너희들 복습 안 하니? 복습 안 했어? 숙제 안 했니? 안 했어? 그럼 뭐 했어 그러면? 숙제하면서 이게 중선 정리 복습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선 정리 우리가 중선 정리 내용은 이거 있잖아. 어떤 거였니? 이 중선, 그치? 중선일 때 파푸스라는 사람이 발견한 정리는 뭐였어?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의 2배와 같다. 기억나니? 그거 하면서 내가 증명해줬지. 증명 어떻게 했어? 좌표축으로 가져온다고 그랬잖아. 좌표축으로 가져와서 여기 원점 대입금 해가지고 이렇게 풀었지? 그죠? 증명을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모두 증명을 다 좌표적으로 가져올 거야? 그럼 얘도 똑같아. 뭔가 생소해 보이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야. 잘 나온다고 해도, 봐봐. 우리 중선정리 증명했듯이 똑같이 하면 돼. 너희들 평면 좌표부터 복습 밀리면 이거 대책 없는 거야. 방학 때. 왜냐면 여름방학 때 우리 다 끝내기 때문에 스피드가 상당히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밀리기 시작하면 이건 뭐 그냥 또 그냥 학원만 다랑다랑 다니는 경우가 생겨. 그지?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그래서 오늘 좀 복습 시간 봤기 때문에 조금 오늘의 진도를 좀 덜 나가거든. 지난번에 비해서. 지난번에 한 달로 다 끝냈잖아. 근데 오늘 내가 월급반에서 진도를 좀 달렸어. 그래가지고 오늘 할 게 많아. 은근히 생각보다. 봐봐. 봅시다. 그럼 얘도 보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가 지금 얘는 중선이 아니지? 중점이 아니잖아.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얘가 1일 때가 2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 누구를 원점으로 삼을 것인가? 뭐 그거는 본인 자유지만 나 같으면 그냥 이 점을 원점으로 삼겠어. 이렇게. 좌표적 가져오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럼 내가 만약에 요점의 좌표를 2a, 0으로 잡으면 요점의 좌표는 뭐가 돼? 마이너스 a, 0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니? 요게 1대 2니까. 그 다음에 여긴 모르니까 b, c로 잡아. 그런 다음에 그냥 하면 돼. 어려운 게 전혀 아니야. 지금 봐. 지금 문제가 뭐냐면 2의 ab의 제곱, 그 다음에 ac의 제곱이지? 얘를 구해보라 이거잖아. 그렇지? 해볼게. 실제로. AB가 어딨니? 있잖아. 여기 AB 이거지? 이거의 제곱이야. 이거의 제곱의 2배야. 그러면 B 플러스 A의 제곱에 C의 제곱. 이거의 몇 배? 2배. 이거에다가 AC의 제곱이지. AC는 얘잖아. 여기가 C니까. 그러면 AC의 제곱은 뭐가 되냐면 B 마이너스 2A의 제곱, 그 다음에 C의 제곱. 이게 되지. 됐니? 요거 식정리만 좀 해주시면 되겠어? B제곱 봅시다. B제곱 몇 개 있어? 여기서 2개 있고 3B제곱 이게 있네. 그 다음에 C제곱도 여기 2개에다가 2 있으니까 3B제곱 3C제곱 이게 될 거고 A제곱 볼게. A제곱은 여기서 2개 여기서 4A제곱이지.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6A제곱 되겠어.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얘 하면 4AB
여기서 마이너스 4ab 없어지잖아. 얘밖에 안 남아. 그지? 얘랑 지금 문제는 뭐냐면 x의 ad의 제곱 더하기 y의 cd 제곱 얘가 서로 같대. 그럼 ad 봅시다. 여기가 d란 말이야. 그러면 요거는 원점에서의 거리니까 x에다가 b제곱 더하기 c제곱 요게 될 것이고 cd는 뭐가 되는 거야? 요거잖아. cd의 길이. cd의 길이는 얼마? 2a지. 2a의 제곱이니까 y 곱하기 4a 제곱 요게 되지? 그러면 개수비교만 해주면 되잖아. 이게 서로 같으려면은 x는 뭐가 돼야 된다? x는 3이고 얘가 요 놈이 돼야 되니까 y는 얼마? 2분의 3 되고 답이 나왔잖아. 이렇게 간단한 문제야. 잘 나와. 낯선 게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 좌표쪽 가져오면 돼? 알겠니? 중선 정리 증명은 똑같아. 풀이법이. 알겠니? 요즘 최근에 나오는 문제 경향을 잘 보라고. 타학교 기출 특히. 내 학교 기출은 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작년 나온 기출이 또 나올까? 내 학교에? 안 그래. 타학교 기출을 더 열심히 봐야지. 그지? 어차피 기출이 막 다 돌고 돈단 말이지. 그 다음에 24번. 24번은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어느 범위야? 도형의 이동 파트지. 그치? 요 실린공 문제는 내가 뭐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그 구별하자고 그랬잖아. 그치? 점자표에 있는 그 문제하고 구별해야 될 문제가 요거라고 했어. 지금 문제가 뭐냐면 버스 정류장 만들 건데 거리합의 최소값이지. 그럼 봐봐. 이 도로를 X축이라고 하면은 C는 여기 있잖아. 요 길이가 얼마? 3이 되는 지점이 있고 그 다음 D는 여기 2가 되는 지점이 있어. D. 여기가 D가 있는데 요 길이가 2가 되는 지점이 있대. 그럴 때 지금 문제가 요 길이가 현재 요게 4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럴 때 지금 문제는 건물에서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합이야.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내 버스 정류 세울 건데 이거 더하기 이거 아니야? 버스 정류장이 여기 세워지겠지. 요거 더하기 요거지. 이거 어떻게 한다고? 이거는 대칭 이동 이용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점자표에서 나왔던 거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제곱의 합하고 요 그냥 길이들의 합하고 다르다고 그랬지? 우리 문제집에 있는 건 제곱의 합은 뭐로 간다? 이차함수 문제로 갔잖아. 그거하고 얘하고 구별하자 그랬잖아. 얘는 어떻게 한다? 대칭 이동. 그래서 여기서 얘를 하나를 골라 잡아. 대칭 이동 시켜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대칭 이동을 시키면 요게 대칭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요 두 놈이 합동이 돼. 그럼 요 길이하고 당연히 요 길이 같아. 그래서 요거 더하기 요거를 나는 뭐로? 그냥 요거 더하기 요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 당연히 최소가 되는 순간은 뭐다? 여기서 이 직선거리를 의미한다. 직선거리 구해주시면 되잖아. 그럼 직선거리 구하려면은 보조선 하나만 그으면 되지?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면 요 길이가 현재 얼마? 4. 요게 2면 얘도 2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2지, 얘들아. 이게 4하고 요게 5야. 그럼 이거 얼마야? 4의 제곱 16, 5의 제곱 25. 여기다 루트만 씌우면 정답이지. 그치? 간단한 문제 아니야? 응? 이해되니? 됐어? 해결됐어? 다시 한번. 요 길이도야. 길이. 제곱의 합하고 다르다고 했어. 제곱의 합하고 달라. 요 길이들의 합이잖아. 그거는 어떻게 한다? 대칭이동. 파트가 대칭이동이야.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26번 가봅시다. 성난 문제. 뭐 이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얘들아 그냥 문제 표현만 어려워 보일 뿐인 거지. 우리가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도형에서 요 26번 정도는 어려운 축에 속하지도 않아. 실제 어려운 문제 보면 진짜 도형 파트는 어려운 문제가 막 상상 초월이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 왜냐면 누적된 문제가 모의고사 좀 킬러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도형이다 보니까 26번 정도가 그냥 평균적인 그냥 난이도야 얘가. 봅시다. 지금 A점이 있어. 내가 그림을 그려볼게 대충. 여기 A점이 이렇게 있고 B점이 이렇게 있대. 그치? 그 다음에 얘를 선분 AB가 있는데 얘를 K 대 1-K 요 K 대 1-K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하겠대. 이 얘기지 지금 문제가? 그럴 때 삼각형 OAP야. O라고 하는 건 원점이잖아. 원점이 어딘가 있겠지. 여기 원점이 어딘가 있을 건데 OAP는 요걸 의미하지. 그 다음에 OBP는 요걸 의미하겠지. 그럴 때 면적의 B가 면적 요거의 면적을 S1이라고 한대. 얘를 면적을 S2라고 한대. 그럼 요 두 개의 삼각형은 뭐가 같은 삼각형이야? 높이가 같은 삼각형.
높이가 같은 삼각형은 면적의 비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니? 밑변의 비. 맞지? 그러니까 S1 대 S2의 면적의 비는 바로 요 비가 면적의 비가 돼. 높이가 같으니까. 맞지? 그럴 때 봐. 부등식이야. S1 얘가 4배의 S2 그 다음에 12의 S1 얘를 만족한대. 그럼 얘는 무슨 부등식? 우리 부등식 배웠잖아. 연립부등식이지. 얘 만족하시고 1번 얘도 동시에 만족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요거 의미가 그거잖아. 얘도 만족하고 그리고 요것도 만족한다. 그러면은 1번 부등식 가볼게. 우리가 부등식에서는 항상 뭘 신경 썼냐면 경계값을 신경 썼어. 맞지 않니? 경계값만 신경 쓰면 바로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S1하고 4배의 S2가 되는 요 순간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얘도 경계값에 해당하는 4의 S2가 12의 S1이 되는 요 순간을 내가 구해보겠다 이거지. 그때의 K값만 구하면 답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은 얘가 성립이 되려면 요게 1이면 얘가 4가 되면 되지. 같아지려면. 그러니까 여기서 S1 대 S2가 몇 대면 얘가 4 대 1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봐봐. S1 대 S2는 밑변의 비라고 그랬어. 요게 4 대 1을 유지해야 되지. 4 대 1. 맞니? 요게 4 대 1이 되려면 여기서 이 K가 얼마가 돼야 될까? 다시 한번. 여기 4 대 1이 돼야 돼. 그럼 전체는 얼마야? 5로 잡을 수 있지. 그럼 얘는 5분의 4,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전체로 따지면. 요게 4 대 1이 된다는 얘기는 얘는 K가 얼마가 돼야 되니? 5분의 4. 얘가 5분의 1 되면 되잖아. 그치? 요게 지금 K라고 있으니까 이때 K 값은 얼마? 5분의 4가 되겠지. 4 대 1이 돼야 되니까. 요게 4일 때 요게 1이 돼야 된대. 지금 요 길이 합이 얼마냐면 이걸 두 개 더하면 1이잖아, 전체를 1로 봤다는 얘기잖아. 그치? 두 번째 볼게. 이거 약분시키면 3이지? 그러면 요게 성립이 되려면 얘가 1일 때 얘가 3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을 하면 S1 대 S2가 몇 대면 1 대 3이 돼야 돼. 1 대 3. 그러면 요게 1일 때 요게 3이 된다 이 얘기지. 그럼 전체는 1이고 요게 3이니까 전체는 4가 된다는 얘기고 이거는 얼마? 4분의 1이 되겠지. 요때 K 값은 얼마? 4분의 1이구나. 그럼 요 사이에 있으면 되잖아. 그렇지. 경계값만 체크하면 되니까. 그래서 K 범위는 4분의 1에서 5분의 4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답을 내주시면 돼. 그래서 오늘 평면좌표 한번 끝냈고, 오늘 주로 나갈 건 직선이야. 직선이 문제 수로는 이번 중간에서 더 많이 나와. 그래서 오늘 목표가 214번까지거든. 월급반에서 214번까지 나갔단 말이야. 똑같이 나가야 돼. 볼게. 26페이지 가봅시다. 오늘 직선도 중요해. 어차피 이번 중간고사 잘 보려면은 우리가 도형을 잘 봐야 되는 거야. 거의 이번 중간 범위가 거의 다 도형에서 많이 나올 거야. 도형이 한 60% 이상이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거지. 도형을 좀 잘해야 되고. 직선 가봅시다.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게 직선의 방정식이야. 우리가 이제 공수2를 한 번은 했단 말이지. 한 번 이상은 다 했잖아. 가물가물을 할 건데, 그래도 직선은 너희들이 조금 친숙해. 왜냐면 1참수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지 않니? 1참수 배웠잖아. 조금 그나마 원에 비해서 친숙한 게 바로 직선인데, 처음에 등장한 게 바로 뭐가 나오냐면 내가 아까 말한 거야. 유형 1번이 바로 뭐니? 한 점과 기울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봐. 가장 본질이야. 도형에 있어서, 직선에 있어서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냐면 한 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울어진 정도, 즉 기울기. 그지? 한 점이 딱 주어지고 x1, y1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기울어진 정도, 이게 딱 주어지잖아. 그럼 직선은 무조건 하나로 고정이 돼. 그래서 직선의 가장 본질은 뭐다? 한 점과 기울기야. 우리 중학교 때에는 뭐 한 점과 뭐 y절편 할 때, 한 점과 뭐 기울기 할 때, 그 다음에 두 점 할 때, x절편, y절편 할 때 뭐 다 이거를 찔리 쪼개서 했는데, 그렇지? 근데 고등은 그냥 요거 하나로 끝내. 왜냐면 본질이 뭐니까, 얘니까. 그래서 그때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한 점과 기울기 할 때 공식은 이렇게 돼. y는 오늘 이거 당연히 암기해야 돼. m에 x-x1 플러스 y1. 얘는 앞으로도 수없이 나와. 그치? 이걸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한 점과 기울기 할 때 왜 공식이 이게 될지 한번 내가 간단하게 증명해 볼게. 증명 간단하게 할 수 있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뭘 배웠니? 자취방정식 기억나? 우리가 배우는 모든 도형은 다 뭐다? 자취라고 그랬어. 자취라고 하는 건 뭐라고? 점들의 집합. 수많은 점들의 집합. 걔를 자취라는 표현을 써? 그럼 봐봐. 이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애야. 기울어진 정도가 m이야. 그럼 우리가 기울기의 정의를 봅시다. 기울기의 정의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얘를 우리가 기울기라고 정의하지? 그러면 기울기가 m인 거 봅시다. 그러면 x가 한 칸 올라가면 y는 얼마 올라가야 되니? 기울기가 m이 나오려면 x가 한 칸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m이 돼야 되지. 그래야지 기울기 m 나오잖아. 그럼 x가 만약에 두 칸 갔어. 그럼 이거는 얼마 가야 돼? 2m. 그렇지? 그래야지 기울기 m 나오잖아.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점들은 무수히 많겠지. 아니 이 두 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 3일 때도 3일도 있을 거고 무수히 많지.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을 거야. 그렇지? 그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서 하나 골라 잡아서 대표로 내가 x, y로 잡을게. 대표로. 우리는 자취방정식 뭐라고 그랬니? 이 x좌표하고 y좌표의 관계식이지. 그게 바로 자취방정식이다 이랬잖아. 그치? x좌표하고 y좌표의 관계식.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난 시간에 뭐 이런 얘기 했지? y는 x 마이너스 1. 얘를 봤을 때 얘도 자취잖아. x좌표에다가 1 빼면 y좌표가 된다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x가 0이면 y는 마이너스 1. x가 1이면 y는 0. 이런 식으로. x가 2면 y는 1. 얘만 있겠어? 무수히 많은 점들 있잖아.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을 다 찍으면 뭐가 나와? 직선 나온다 이 얘기지. 다 자취라고 우리가 배우는 도형들은. 그러면 봐봐. 내가 x, y를 잡았고 이 둘의 관계식을 보면 되는데 요 점하고 요 점의 기울기가 m이라고 그랬어. 그럼 기울기의 정의에 의해서 x좌표의 차이, y좌표의 차이지. 이게 기울기잖아. 요 점과 요 점의 기울기가 얘잖아. 그게 얼마를 만족해야 돼? m을 만족해야 돼. 바로 나왔잖아. 공식 탄생했지 바로. 양변에 얘만 곱하면 바로 얘 아니니? 그렇지? 이게 뭐 아주 엄청난 그 공식이 아니라 그냥 다 자연스럽게 나와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는 부분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이해만 하는 거고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 얘들아. 유형 1번 그래서 봐봐. 한 점과 기울기 주어질 때 우리는 직선의 가장 본질은 한 점과 기울기다. 그럼 여기서는 109번을 한번 해볼까 내가? 109번을 한번 하나만 해볼게. 우리 중학교 때 뭘 배웠냐면 직선이 있을 때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이게 x축이라고 봅시다. 이게 x축이라고 했을 때 x축의 양의 방향은 이쪽이잖아. 이쪽이 음의 방향이고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만약 30도래. 그러면 기울기는 뭐와 관련이 있었지? 중학교 때? 탄젠트와 관련이 있지 않았어? 그렇잖아. x축이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30도야. 그럼 탄젠트 30도가 바로 이것분의 이게 되니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되니까 여기서는 이 탄젠트 30도가 바로 기울기가 돼버려. 그치?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그거의 탄젠트 값이잖아. 그게 바로 기울기 되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탄젠트 30도의 값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 얼마니? 오랜만이지? 중3 때. 근데 오랜만도 아니잖아. 중3 때 배웠잖아. 그치? 루트 3분의 루트 3. 루트 3분의 1. 요거지? 그치? 요게 바로 뭐냐면 탄젠트 30도지. 그치? 중3 때 우리가 삼각비 할 때 공부했단 말이야. 그러면 109번 가볼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30도이고 그럼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야?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면서 그 다음에 어느 점을 지난대? 1, 마이너스 3을 지난대. 그럼 요 공식에 투입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직선 어떻게 된다? 기울기 루트 3분의 1 x 마이너스 x1 그 다음에 플러스 y1이니까 이런 식으로 됐잖아. 이게 바로 직선이야. 이거는 반드시 암기해야 돼. 내가 외우라고 한 거는 얘들아 이유가 있어. 이거 원에서 엄청 써. 원에서 엄청 쓰니까 됐어. 그러면 기울기 알고 한 점 할 때 이거 직선이야. 얘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 양변에 루트 3을 곱합시다. 그러면 x 마이너스 1 될 거고 여기 3 루트 3 이게 될 거고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루트 3의 y는 0 이게 되지. 그러니까 x 마이너스 루트 3의 y 빼기 1 마이너스 3 루트 3 이퀄 0 이게 되겠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니? 루트 3x. 루트 3x구나. 그럼 여기다 다시 또 루트 3 곱해야 되네. 그러면 루트 3x 이게 될 거고 빼기 여기는 3y 될 거고 루트 3을 곱했으니까 여기 루트 3 여기 마이너스 9 이게 되겠네. 이런 식으로. 계산 맞지?
그래서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A는 마삼. 그 다음 마이너스 B가 얘니까 B는 9 플러스 루트 3. 답이 나왔지?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되겠어. 그 다음에 유형 2번 쪽 갑시다. 유형 2번 관련해서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돼 있어. 그럼 거기 박스 안에 보시면 뭐 별도의 공식처럼 하나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런데 걔는 굳이 암기할 필요가 있니 없니? 없어. 왜냐면 두 점이래. 두 점이 나오는 걸 기울기 찾으면 되잖아. 그치? 기울기의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기울기를 찾은 다음에 그냥 여기다 투입하면 되겠어. 그래서 우리 하나만 해볼게. 요즘 내신은 조금 수준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118번을 내가 해볼게. 모의고사 기출. 지금 방학 때 좀 시간 있을 때 문제를 풀 때 얘들아, 지금은 우리가 시험이 임박한 시즌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문제 풀 때도 조금 이제 고민도 해보고 지금은 좀 생각도 해보고 해야 돼요. 어차피 뭐 지금 시험이 코앞이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든 머리 수정하는 게 우선이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제 좀 실력이 늘려면 문제를 고민도 해봐야 돼.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 풀 때도 너도 알겠지만은 우리가 풀었던 문제도 자꾸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만 바꿔내면 맞추지 못해. 뭔가 좀 변형만 살짝 주면. 그렇지. 같은 문제도 활자만 바뀌어도 뭔가 시험장에서는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온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문제를 아예 자각을 해야 돼. 그러려면 조금 뭐 고민도 해보고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거야. 방학 때는. 어차피 뭐 방학 때 암기 과목 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수학 같은 게 조금 이렇게 메이드가 돼야지 학기 중에는 암기 과목에 좀 투자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기출인데 문제가 좀 모의고사 기출들은 좀 길지? 근데 긴 문제에 좀 친숙해져야 돼? 우리가 공수 2까지는 고1 때에는 내신 문제가 이렇게 짤막짤막해. 그런데 이제 고2 올라가면 갑자기 문제가 길어지거든? 상당히 길어져. 왜냐면 대수부터는 수능 범위다 보니까 거의 막 수능 문제라든지 이렇게 많이 섞여 나온단 말이야, 내신에. 그러니까 문제가 상당히 길어져. 이런 거에 좀 친숙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가 막 장황하고 이러면 학생들이 풀기 싫어해. 그렇지? A점 갑시다.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문제를 그냥 어려워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A점이 3,5지? 3,5 돼 있고 여기 1이야. 0,1 B점. 그 다음 C점은 6, 마이너스 1이래. 여기 B점. 삼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A, B 위에 D를 잡았대.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D를 잡았고 거기 박스 밑에 보시면 박스 봐봐. 가에. 그럼 얘랑 얘가 평행이 되게끔 보조선을 이렇게 그었다 이 얘기지. 얘가 이게 평행이 되게끔. 그렇지? 이렇단 얘기잖아. 그랬을 때 요 점을 2로 잡았대. 지금 문제가 뭘 묻냐면 B2의 방정식 구해봐라.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해봐라 이거잖아. 그러면 얘는 지금 한 점 알고 있잖아. 0,1 한 점 알고 있지. 그럼 직선을 구하려면 우리가 한 점과 기울기 하면 되잖아. 한 점은 알고 있으니까 난 뭐만 찾으면 돼? 요 보라색의 기울기만 찾으면 돼. 기울기. 그러니까 기울기를 구하려면은 요 이점의 좌표를 찍어내야 돼. 그래야지만 기울기의 정의를 의해서 기울기 구할 거 아니니? 그렇지 않니? 우리 목표는 뚜렷한 거야. 이 점의 점을 좌표를 찾아내면 돼. 그럼 어떻게 찾아낼까 이거? 봐봐. 평행하다고 돼 있잖아, 이거. 이게 평행 보이지, 얘들아? 이게 평행하면은 얘하고 닮았지? 닮은 비. 그지? 그러면 여기서 요거 때 요거는 뭐 요거 때 여기 성립이 되겠지? 닮았으니까 똑같이. 길이를 한번 구합시다. 지금 문제가 지금 봐봐. 나를 읽어볼게. 얘가 지금 닮은 도형인데 넓이의 비가 몇 대 몇? 1대 9가 나왔대. 넓이의 비가 1대 9그러면은 얘는 이것 때 이건 몇 대 몇? 얘가 1이면 얘는 얼마 돼야 돼? 3이 돼야 되는 거 아니니? 1대 3이 돼야 면적의 비가 1대 9가 나오지. 그럼 얘도 몇 대 몇? 얘가 1대 요게 3이 돼야 되지? 되니? 그럼 끝났지? 그럼 봐. 얘들아, 요게 1대 3이면 요것 때 요거는 몇 대 몇? 1대 2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이게 되는 거야. 2는 A씨를 몇 대 몇? 1대 2 4분이구나. 요거만 잡아내면 이제 2점 좌표 찍을 수 있지. 맞지? 그치? 1대 3이니까 요놈은 1대 2가 되겠어?
그러면 우리 내분점 공식 우리 암기했지 당연히. A점하고 C점이 있어. 6, 마이너스 1 얘를 1대 2로 내분한대. 내분점 공식 3분의 크로스 6이니까 얼마? 12 마일 10이니까 9 그러면 4,3이 되지. 이점에 좌표 찍었네. 얘가 4,3이다. 기울기 구하면 답이 나온다고 그랬어. 그럼 보라색의 기울기 구해볼게. 0,1하고 4,3이야. 요거의 기울기 찾아봅시다. x의 증가량 4, y의 증가량 2, 2분의 1. 그치? 기울기 찾았고 y절편 알고 있지. 그러면 답 바로 나오지? 답은 뭐가 된다? 기울기 2분의 1 x, y절편 1이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 답을 낼 수 있다. 답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 별거 없지? 그치? 별거 없잖아. 왜? 할 수 있잖아. 중요할 수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유형 3번은 숙제로 넘길 거야. 얘들아. x절편, y절편이 주어졌다는 거는 절편도 하나의 점이잖아. 그러니까 두 개의 점이 나온 거지. 기울기만 찾으면 되잖아. 그러면. 뻔하잖아. 그러니까 물론 절편할 때 공식이 따로 있어. 그 박스 바로 밑에 있잖아. 중2 때부터 우리가 외웠던 거. 근데 그 공식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굳이. 이거는 숙제로 넘겨볼게. 우린 바로 유형 4번 갑시다.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는 거지. 뭐 얘도 우리가 뭐 개념수 한번 들었으면은 빠짐없이 나오는 내용이지. 세 점이 일직선상 위에 있을 조건이지. 그러니까 뭐 어떤 세 점이 있는데 일직선상에 이 하나의 직선 위에 A, B, C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니? 하나의 직선 위에 세 점이 존재하면은 뭐가 같아? 기울기, 그죠? 기울기 같지? 봐봐. 이것분의 이거.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얘랑 AC의 기울기 같지? 그러니까 AB의 기울기. 얘랑 AC의 기울기. 서로 같다. 물론 BC의 기울기를 해도 돼. 어차피 똑같이 나와. 그럼 우리는 하나만 해볼게요. 여기서. 샘플로. 130번. 그럼 세 점이 있는데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아. 우리 이번에 경우의 수에서 했지 얘들아. 세 점이 있는데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건 어떤 경우다? 일직선상에 있을 때잖아. 우리 경우의 수 할 때 그렇게 배우지 않았니? 그러니까 130번은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걔는 뭐와 관련있다? 일직선상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세 개의 점이 일직선상에 있어야지만 이렇게 A, B, C 이렇게 있어야지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투입해볼게. 우선 AB의 기울기 바로 구해볼게. AB의 기울기야. 그러면 한 방향으로 빼주시면 돼. A 마 3 이게 될 거고 1 빼기 A. 이게 바로 AB의 기울기지. 그치? 이게 바로 AB의 기울기. AB의 기울기가 될 것이야. 그 다음에 AC의 기울기 구해볼게. AC의 기울기 A에서 C를 뺍시다. 그러면 얘에서 얘 뺐으니까 2 A 빼기 10 이게 되지. 얘가 바로 뭐냐면 A, C 이거의 기울기가 되겠어. 서로 같다 이러면 A에 대한 2차식 나오지? 그럼 답 나오잖아. X자로 곱해서 답 낼 수 있니? 그렇지. A값 2개 나올 거 아니야. 근계수관계 써가지고 답 내주시면은 정답 28 나와. 이거는 가볍게 한번 해봤어. 그 다음에 넓이 이등분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갑시다. 넓이 혹은 뭐 원주. 원에서는 원주까지 나오고 이등분. 요거에 관한 거 볼게. 그럼 처음 등장하는 거는 요거거든. 봅시다. 어떤 삼각형이 있어. 삼각형이 제일 기본이지.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있는데 직선이 이 삼각형의 면적을 이등분한다. 유형은 딱 두 가지야. 꼭지점을 지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 꼭지점을 지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경우 있지. 이렇게 면적이 이등분되는 경우야. 그러면 이 첫 번째 경우는 난이도가 하야. 난이도가 아주 낮은 경우고 얘는 갑자기 난이도가 얘는 올라가.
그러니까 직선은 면적 이등분 되려면 꼭지점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 알겠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 우리 유형 5번에서는 꼭지점을 지나지 않는 경우가 없어. 근데 저기 우리 책 볼까? 우리 책의 맨 뒤에 가볼까? 어디냐면은 244번 가봐. 244번. 244번 그림 봐봐. 꼭지점을 지나니 안 지나니? 안 지나잖아. 얘는 지금 문제 유치가 어디 있어? 맨 끝에 있잖아. 난이도가 상이란 얘기야. 얘는 어려워. 그럼 봐봐. 해법이 달라. 먼저 요거부터 봅시다. 꼭지점을 지나 직선이 면적이 이등분된대. 그러면 얘가 무슨 역할을 하면 돼? 중선 역할 하면 되잖아. 우리 중선의 성질이 뭐냐면 면적 이등분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마주보는 변에 어디를 지나면 된다? 중점을 지나면 돼. 이게 중선 역할을 해주면 바로 그냥 이등분 되니까. 그렇지? 여기 중점을 지나주시면 얘는 바로 해결된다는 얘기야. 꼭지점 지날 때에는. 근데 꼭지점을 지나지 않을 때에는 풀이법이 좀 다양해져.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요 점을 막 구해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 얘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봤을 때 꼭지점 지나지 않는 경우야. 그럼 나중에 풀어야 돼. 걔는 킬러인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그거는 딱 보고 알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평사하고 직사각형 나오지. 그러니까 평사라든지 직사각형이 등장할 때 어떤 직선이 얘를 면적을 이등분한대. 얘라든지 직사각형. 뭐 이런 거는 언제 이등분되니? 뭐 개념 수업 좀 배웠지? 두 대각선의 교점 찾지. 대각선의 교점. 얘도 마찬가지로 대각선의 교점을 찾지. 대각선의 교점 찾아서 요 점만 지나면 무조건 이등분이야. 직선이. 그러니까 직선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난다. 그럼 무조건 이등분 된다. 얘도 마찬가지야. 요 점을 무조건 지난다. 이등분 된다. 대각선 교점. 그 다음에 뭐 더 쉬운 거는 원이잖아. 원은 어디 지나면 돼? 중심 지나면 돼. 중심만 지나면 무조건 다 이등분 되지. 이렇게, 그지? 원에서는 세 번째 게 많이 나오지. 원은 이거 봅시다. 작은 원이 있고 원주 이등분. 요거 볼게. 큰 원이 있어. 큰 원이 작은 원의 원주를 이등분한대. 원주 이등분이란 얘기는 여기 파란색 부분, 요 작은 원의 원주가 반토막 낸다는 얘기지. 여기하고 요 길이가 같다 이 얘기야 지금 현재?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은 뭐가 필요하다?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풀 거니까. 어차피 원에서 다시 나오거든. 그러면 우리가 요 놈 한번 내가 연결해 볼게. 얘하고 얘 연결하잖아. 얘하고 얘를 연결하면은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이거를 공통현이라고 하지 않니? 공통현. 요 작은 원의 현이기도 하면서 큰 원의 현이기도 해. 얘를 공통현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요 때는 우리가 이걸 기억하자고. 그러니까 뭐냐면 공통현이 뭐가 되면 돼?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나면 되지. 즉 얘가 뭐냐면 지름이 되면 된다는 얘기야. 지름. 그치? 공통현이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얘기는 공통현이 작은 원의 지름이 되는 경우야. 그 경우가 바로 원주가 반토막이 나는 경우겠지. 그러니까 여기 근데 기본적으로 머리 있어야 되겠고, 그럼 요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우선 133번을 먼저 하고 두 개 한번 해볼 거야. 133번을 먼저 볼게. 교육청 기출 봅시다. 좌표평면에서 원점 지나고 꼭지점이 2, 마사인 이차함수 그래프가 뭐 x축과 만나는 점 중에서 원점 아닌 점을 b라고 할 때, 그럼 꼭지점이 2, 마사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이니 위로 볼록이니? 원점도 지나야 된대. 원점 지나고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사가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지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렇지? 아래로 블록이 돼야 되지? 원점도 지나야 되고 하니까. 그럴 때 지금 원점 아닌 점은 b라고 한대. 요 점이 b란 얘기지. 그럼 b점의 좌표를 찍을 수 있지. 얼마? 4,0. 여기는 원점이 될 거고. 지금 문제는 여기가 a야. a점의 좌표가 2, 마사. 문제는 OAB의 면적을 이등분한대. OAB는 얘거든. OAB는 얘잖아. 요 삼각형의 면적을 이등분한대. 원점 지나는 직선이 어떤 애가?
mx지. 어떤 원점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얘가 y는 mx라고 하는 원점 지나는 애인데 면적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꼭지점을 지나는 경우잖아. 난이도 하지. 그럼 어디를 지나면 되겠어? 얘하고 얘 중점 지나면 되잖아. 이 길이 같아지는 점. 그럼 이 중점만 찍어볼게. 중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2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니까 3, 마이너스 2가 되겠어. 맞지? 3, 마이너스 1을 얘가 지나주면 답 나오지.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2는 3m. 그래서 m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지. 뭐 이거는 뭐 쉬운 문제지. 내신은 뭐가 제일 많이 나왔을까? 내신이 많이 나온 문제는 뒤에 있어. 의외로 봐봐. 어디 있냐면 152번. 얘를 별표 쳐야지. 내신은 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어. 152번 한번 해볼래? 152번. 얘보다도 152번이 내신 기출 보면 엄청나게 많아. 응, 152번 답 나오니? 났어? 왜 안 나와? 리피트로 152번 관련해서는 우리가 개념할 때 내가 그 얘기 한 적 있어?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할게, 얘들아. 직선, 내가 그 얘기를 몇 번 했을 거야. 직선 기울기지, 기울기. 기울기의 미지수가 보여. 그럼 뭐가 존재한다고 그랬니? 그래, 문자야. 기울기의 문자가 보여. 그러면 얘는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정점이란 게 존재한다. 정점은 뭘 의미하냐면 반드시 지나는 점이야. 이렇게 막 허공에 떠있는 이런 직선이 아니라 딱 하나의 기준점이 있어. 얘를 무조건 지나는 직선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고1 때, 1학기 때 얘들아 항등식 배웠잖아. 그거 괜히 배운 게 아니야. 요걸 위해서 배운 거야. 봐봐. 지금 봐봐. 얘는 우선 직선이지. x의 차수가 1차고 y의 차수가 1차면 무조건 직선이거든? 차수가 나란히 1차면 얘는 직선인데 m값이 변하면 당연히 얘도 변하겠지. 직선이. m이 지금 뭐야? 기울기잖아. x 앞에 붙은 애니까 기울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는 m값이 변하면 변할 건데 이 값에 관계없이, 그지? m값에 관계없이, 이 값에 관계없이 얘가 만약에 0이 되고 요게 만약에 0이 되잖아. 그러면 항상 0이 되지 않아? x가 1이고 y가 2가 되면 항상 만족하잖아. 0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 m값이 어떤 값을 갖던지 간에
m이 1이든 2든 뭐 마이너스 3이든 상관이 없어. x가 뭐가 되면 돼? x가 1이고 y가 2가 되면 항상 얘는 만족을 하거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정점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직선은 반드시 어느 점은 지난다. 이 점은 무조건 지나. 이 점은 무조건 지나는 거야. 근데 때마침 이 정점을 찾고 봤더니 어느 점이야? 얘잖아. 그렇지? 정점을 찾고 봤더니 A점이지. 그러면 얘는 요게 아니라 이거란 얘기야. 넓이 등분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 둘 중에 하나인데 얘는 꼭지점을 지나는 경우라고. 그럼 난이도가 한 거지. 그런데 정점을 찾아야 되는 요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학교생들이 이거를 상당히 선호해. 나 같아도 그래. 나 같아도 이 문제 고르지 당연히. 넓이 등분 그냥 야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이거 꼭지점 지나는 경우 딱 알려줘. 대놓고 알려주는 거 절대 안 나온다는 얘기지. 그렇지? 내가 정점을 찾았더니만 그 정점이 때마침 어딘 거야? 꼭지점이잖아. 맞지? 그럼 어딜 지나면 돼? 마주보는 변. 이거에 중점 지나면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거에 중점 구해볼게. 그러니까 BC 이거에 중점을 지나면 되니까 중점 구해보시면 얼마야? 2, 얼마? 마이너스 2지? 얘를, 이 직선이 얘를 지나면 답이 나오지. 그치? 그러면 넓이, 면적이 2등분 되겠지. 그래서 2,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 집어넣으면은 m이지?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사지? 여기 0이 되면 된다. n값은 얼마다? 4가 된다. 이렇게. 얘가 내신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네. 정점을 찾아서 면적 이등분으로 접근하는 문제. 알겠니?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봐봐. 까먹지 말아야 될 거.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얘들아 정점, 직선은 특히 직선은 그냥 허공에 떠있는 그냥 이런 막 직선이 아니야. 항상 기준점 하나 있어. 정점. 그치? 미지수가 들어간 직선이면 항상 뭐가 존재한다? 정점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 걔를 먼저 찾고 시작해야 돼. 그래서 봐봐. 그래서 그 넓이 등분은 걔를 먼저 했지. 그 다음에 유형 6번은 숙제. 이거는 중학교 때 이미 배웠던 내용이야. 봐봐. 부호 조사하는 거 있잖아. 부호 조사하는 거. 우리가 직선 보면 잠깐만 이거 얘기할게요. 봐봐. 직선은 우리가 표현 방식이 두 가지가 있지? 직선뿐만 아니라 도형이 다 똑같아. y는 뭐 mx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하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지?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니? 표준형. 얘를 일반형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표준형은 우리 도형에 있어서의 표준형은 뭐라고 하냐면 그 도형의 가장 본질을 딱 한눈에 알 수 있는 거 걔를 표준형이라고 하거든. 그럼 직선은 뭐가 중요하다? 기울기하고 한 점이지? 그러니까 지금 요게 딱 기울기잖아. 기울기하고 요 y절편에 해당하는 한 점. 얘가 한눈에 딱 들어오잖아. 얘를 표준형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그리고 일반형은 우리가 도형에 있어서 일반형은 뭐라고 하냐면 우변 0이 되게 하는 거. 우변이 0이고 x, y를 다 이쪽에 좌변에 몰아놓은 거지. 걔를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하거든. 그렇지? 일반형.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뭐 이게 막 혼용이 되잖아 지금. 문제 보면은 일반형으로 표현되는 게 있고 표준형으로 표현되는 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원 배울 때에도 원은 가장 본질이 뭐니? 중심하고 반지름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를 하면은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을 딱 한눈에 찾지?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유형 6번은 다 지금 문제가 뭐로 돼 있니? 일반형으로 돼 있잖아.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기울기하고 y절편을 이용해서 부호를 조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숙제로 넘겨볼게. 너희들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제 가장 어려운 내용이 하나 남았어. 유형 7번하고 유형 9번. 요 두 개를 한꺼번에 해볼게. 요것만 하고 좀 잠깐 끊었다 할게. 여기 가장 어려운 내용이야. 직선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 얘거든. 얘를 이해를 해야 돼. 오늘 목표가. 볼게. 조린 사람은 정신 차리고 이게 가장 좀 어렵단 말이야. 이게 바로 뭐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요거에 관한 테마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얘기거든. 두 직선이 있대. 봐봐. 요 하나의 직선이 있고 내가 얘를 ax,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해볼게. 그럼 다른 직선이 하나 또 있어. 얘를 A'에 X, B'에 Y, C'은 0 이렇게 이름 붙여볼게. 그런데 지금 뭘 배울 거냐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이잖아. 교점 얘지. 얘를 지나는
수많은 직선들이 존재할 거야. 그렇지 않니? 무수히 많겠지? 얘를 지나는 직선은 뭐 이렇게 뭐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야? 엄청나게 많지? 그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표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거든? 거기 우리 책에 모든 책에 다 이렇게 실려있지? 둘 중에 하나 골라 잡아서 이렇게 K라는 상수 이렇게 붙인다는 거지. A'의 X, B'의 Y, C' 이퀄 0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러면 우리가 봐봐.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첫 번째 걔를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표현했을 때 문제점이 있어. 문제점. 그거를 이해해야 돼.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게 왜냐면 그게 책에 내용에 설명이 없어. 책에 내용에 설명이 없는데 문제는 나와.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거야 이게. 두 가지를 이해할 건데 먼저 첫 번째 요거부터 봅시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 그럼 이거 먼저 내가 전개 한번 해봅시다. 이거를 내가 전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A'의 X 이게 될 거고, Y도 정리를 해보면 B에다가 K에다가 B', 뭐 Y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 다음에 C에다가 K에다가 C'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어. 맞니? 얘를 전개하면 요놈이지. 그러면 얘는 X차수 몇 차? 1차. Y도 1차. 그러면 얘는 뭐야? 직선. X차수 1차고 Y차수 1차면 직선이거든. 얘는 분명히 직선이야. 직선이기는 한데 봐봐. K값이 변하면 이 직선도 변하겠지. 어차피 A, B, C 이런 애는 다 고정되어 있는 애고 이 K값이 변하면 얘도 변할 거 아니니 직선이. 그치? 그럴 건데 이 K값에 관계없이 얘가 변하면 얘는 변할 건데 K값에 관계없이 만약에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잖아. 그러면 항상 0이 되지. K가 무슨 값을 갖든지 간에 요놈이 0이 되고 요놈이 0이 되면 항상 0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직선이기는 한데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순간은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어. 그치? 0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바로 이거잖아. 얘도 만족하고 그리고 얘도 만족한다는 얘기지. 그걸 뭐라고 그래 우리가? 교점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교점이라고 하는 게 뭐니?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거 아니야? 여기다가 넣었을 때도 0 나오고 여기다가 넣었을 때도 0 나오는 거, 그게 바로 교점이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뭐다? 이 교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들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는 거지. 그게 첫 번째. 그치?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기억하면 되는 거야. 우선. 그치? 거기 보면은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그러면 이제 볼게. 두 번째 게 좀 어렵다고 그랬어. 두 번째 건 책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잘 이해해야 돼. 그럼 봐봐.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그럼 요 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들 중에는, 그치? 수많은 직선들 중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니? 그런데 요 표현법, 고등에서 쓰는 요 표현법은 문제점이 하나 존재해. 유일하게 하나의 직선은 표현이 안 돼. 하나의 직선은. 그게 바로 뭐냐면 얘는 표현이 안 돼. 얘는 절대 표현이 안 돼. 그걸 알아야 돼.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볼게. 이게 대학 수학 내용이거든. 이거에 내가 지금 유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 이게 탄생 배경이 뭐냐면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야. by 더하기 c. 얘한테도 실수배. 그 다음에 요 뒤에 거에도 원래 실수배. 원래 요게 오리지널 형태야. 그치? 요게 원래 오리지널 형태란 말이야. 그치? 그럼 봐봐. 요 형태라면 모든 직선이 다 표현되거든. m이 1이고 n이 0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m이 1이면 얘 어떻게 돼? 얘는 그냥 m이 1이니까 요거 살아남을 거고, n이 0이니까 다 죽지. 다 죽으니까 m이 1이고 n이 0이면 어떤 직선이 표현되니? 요 직선 표현되잖아. 근데 거꾸로 m이 0이고 n이 1이 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요 때는 얘가 살아남아. ax by 더하기 c는 0. 얘가 살아남는 거고, 두 번째 경우는 얘가 죽고 그 다음에 얘가 1이니까 이때는 요 직선이 표현되겠지? 그렇지 않니? 이렇게 표현되잖아. 근데 우리가 고등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원래 오리지널 형태가 얘인데 여기서 m이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양변을 뭐로 나눈 거야? m으로 나눈 거야. 그치? 양변을 m으로 나눠볼게. 그럼 어떤 게 되냐면 ax by
플러스 C에다가 여기다가 n분의 n이 되겠지? 이거의 A'X, B'의 Y, C' 이퀄 0 이게 되겠지? m이 0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아야 돼. 문자로 나오니까 0이 될 수 없잖아.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어떤 값일 거니까 얘를 뭐라고 둔 거야? K라고 잡은 거야.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이 공식이야. 알겠니? 탄생 배경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점은 어디서 발생해? 이거야. m이 0이 아니면 전제로 깔았잖아. 그럼 m이 0인 경우는 어떤 경우야? 이 경우잖아. m이 0인 경우는. 그럼 얘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야. 되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론만 기억해 볼게. 결론만 기억하면 뭐다? 요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요거에서 유일하게 표현이 안 되는 직선이 하나 있는데 걔는 누구다? 요 K가 붙어있는 애. K가 붙어있는 요 직선이 표현이 안 돼. 알겠니?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 그럼 봐봐. 146번 가볼게. 이게 내신에 나올 때 이게 책에 얘들아 개념서에 아무리 잡아도 이게 내용이 없어. 그래서 이게 학생들은 그냥 외워버리지? 내가 이거를 유래를 내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있다고. 그걸 좀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납득이 될 거 아니야. 146번 가볼게. 그럼 146번을 요거하고 좀 쉬었다 할게.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146번. 어차피 1번, 2번은 문제가 안 돼. D급번 지문이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얘를 K에 대해 정리해 볼게. 그러니까 D급번 지문이 문제가 될 건데 얘를 K에 정리하면은 2x 더하기 y 빼기 1 이거의 K 이게 될 거고 여기가 뭐가 되냐면 x 더하기 2y 플러스 7 이게 되거든? 그치? 걔를 내가 K에 대해 정리를 해놨어 이렇게. 그러면 요거 봅시다. 그럼 얘 해석하면 어떻게 돼? 얘를 한글로 해석하면은 요 직선하고 요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표현하는 방식이지 얘가. 방금 배웠잖아 이거. 그렇지? 요 놈은 얘하고 이거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표현한 건데 유독 하나의 직선만 유일하게 표현이 안 돼. 걔가 누구라고? 얘. K가 붙어있는 애. 얘는 절대 표현 안 된다고. 그러면 얘는 절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기울기가 얼마짜리?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가 직선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다는 내용이지. 그럼 D급번은 어떻게 되겠어? 봐봐. 직선 L은 기울기 마이너스 2인 직선이 될 수 없다. 맞아 틀려? 맞지.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 나올 수가 없다고. K가 붙어있는, 그러니까 기억만 하면 K가 붙어있는 요 직선이 표현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원래는 이 표현 방식에 의하면 다 돼. 얘도 나올 수 있고 얘도 나올 수 있잖아. 자기 자신도 돼야 되는데 원래는 그게 오리지널이지. 근데 이제 고등 과정에서는 요 전제를 깔고 양변을 지금 M으로 나눠서 얘를 K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M이 0인 경우 그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알겠니? 그럼 내신 문제 이제 조금 이제 이해하면서 풀 수 있는 거지. 이게 근데 갑자기 등장하면 학생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왜 갑자기 마이너스가 되면 안 돼요? 막 이런단 말이야. 그치? 됐니? 이거 이해됐니? 직선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 얘야. 이걸 통과했으니까 뭐, 그지? 잠깐 끊었다가, 그럼 남은 게 이제 우리가 몇 문제 안 남았어? 그래서 오늘 숙제는 얘들아, 숙제는 애들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180번까지로, 했거든? 진도는 근데 다 나갈 거야. 진도는 내가 유형 18번까지 다 나갈 건데, 숙제는 월급만 내가 숙제 검사를 좀 했는데 애들이 다 못했더라고. 그래가지고, 너희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 지금 내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벌써 첫 시간부터 밀리기 시작하지, 그지? 그러니까 조금 좀 따라잡아. 잠깐 끊었다 합시다. 숙제 먼저 그래서 알려주면